일단 제일 먼저 분자의 특성과 산의 세기에서요. 산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얘기를 했냐면 생판 처음 보는 분자 한 4-5개 쫙 주고 누가 산성이 세게 누가 염기성이 세게 이런 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나올 때 기본이 뭐냐면 염기의 세기를 먼저 보진 않아요. 제일 앞에 여러분들이 짝산하고 짝염기에 대해서 배우셨을 때 센 산의 짝 염기는 무슨 염기라 그랬어요? 그죠? 센 산이면 H 내놓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염기는 H를 다시 받을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산성 갖고 쭉 줄 세우면요. 염기성이 세기는 바로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여러분이 산을 가지고 기본을 보셔야 되는데 산 그랬을 때 챕터 18의 제일 앞에 시작을 제가 뭘로 했냐면 센 산 누구누구 누군지 외우라 그랬고요. 센 염기 누구누구 누군지 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 보시는데 센 산 가지고 보면 HCl 쓰고요. 제가 이 옆에다가 얘나 얘를 썼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얘하고 얘네들의 구분이 다르죠? 이건 무슨 산이라고 불러요? 산소산. 얘는 산소산 아니거든요. 이거는 비금속과 수소가 만난 산이에요. 이 비금속과 수소가 만난 이러한 산 같은 경우 세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같은 가로줄이냐 같은 세로줄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데요. 같은 가로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성의 세기가 세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전기 음성도로요. 만약에 H2S하고 HCl 같은 애가 있다. 그럼 얘도 비금속이니까 이렇게 전자쌍을 땡기고 얘도 땡기긴 할 거예요. 단 얘네 두 개 땡기는 힘의 정도가 누가 더 세요? S보단 CL이 더 세거든요. 얘가 나타내는 의미가 이쪽이 더 세게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더 세게 당겨지니까 얘가 H 플러스로 떨어지기가 어때요? 쉽다는 얘기죠. 빼앗기기가. 근데 얘네는 당겨지는 힘의 크기가 더 커요? 좀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기가 조금 약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같은 주기에 서로 걔네를 한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런 성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건 크기예요. 크기. 왜냐하면 1주기하고 2주기하고 3주기하고요. 사이즈 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다를 때는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색깔이 확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우선해요. 근데 같은 주기의 아이들은 크기가 어때요? 비슷해요. 이렇게 크기가 비슷할 때는 전기 음성도를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HCl 그 밑에 HBr 그 밑에 HI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족이잖아요. 전기 음성도 누가 세요? CL이 세. 하지만 같은 족에선 전기 음성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왜? 얘네는 사이즈의 차이가 너무 어때서? 크게 나서요. HCl과 HI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씩 커지거든요. 그렇게 사이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다 17족이고 어차피 전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거리가 어떻게 돼요? 너무 멀어져요.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떨어지기가 어떻게 돼요? 쉬워져요.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금속 수소화물의 산의 세기 693페이지 갈게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요. 비금속 수소화물의 산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첫 번째 중심 비금속의 전기 음성도. 이건 옆에 괄호하고 써놓으세요. 같은 주기 또는 비슷한 크기. 전기 음성도가 뭔가 영향을 주는 거는요. 크기가 같을 때. 같은 주기이거나 비슷한 크기의 원소들인 경우는 얘네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밑에 E와 H 결합의 세기 이건 옆에 해놓으시면 원자의 크기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원자의 크기가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합의 세기가 당연히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세요. 1.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4줄 내려가셔서 제일 끝에 가시죠. 산의 세기가 16쪽에서 17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같은 족에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산의 세기가 어떻다? 증가한다. 그 밑에 줄. E가 커짐에 따라 E와 H의 결합은 어떻게 되고? 길어지고. 결합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래서 H 플러스가 보다 쉽게 떨어져 나간다. 근데 중요한 건 산소산이고요. 이 산소산을 갖고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과랑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산소산의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보라 그랬냐면 외우라 그랬잖아요. 산소 개수에서 수소 개수 뺀 게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거를 보는 관점이 사실은 두 가지의 맥락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산소산인데 산소산은 어떻게 해요? 수소, 산소, 비금속 이 순서로 결합해야 된다 그랬고요. A 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원자들이 연결된 모양이 똑같을 때 그리고 산소의 개수가 다 똑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 비금속 자체에 전기 음성도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I보다는 BR이 더 전기음성도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 CL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이게 세 개 중에 제일 커요. 얘가 전자를 세게 당긴단 말이야. 산소는 양쪽에 있는 전자를 당겨오고 싶어 하는데 CL은 당겨져요? 안 당겨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홀라당 뺏어서 얘가 H+로 떨어지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I 쪽으로 가면 얘는 전기음성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안 당기니까 산소가 양쪽에서 비슷하게 당겨올 수 있어서 H+를 막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산소산이라 하더라도 산소의 개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산소 옆에 붙어 있는 비금속의 뭐에 따라 신경을 써야 돼요? 전기 음성도에 따라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는 사실 원자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소가 직접 떨어지는 게 목표인데 이런 비금속 수소화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길이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수소가 직접 붙어 있을 때. 근데 얘네는 산소사는 모든 수소가 다 누구에 붙어 있어요? 산소에 붙어 있어요. 똑같은 원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길이가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전기 음성도가 영향을 주거나 얘 보세요. 얘를 가지고 제가 저번에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냐면 이거 기억하시죠? 그죠? 누구까지가 강산이에요? 오, 몇 개까지? 왜? 이래야 여기서 이거 뺀 게 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걸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산소의 개수가 하나인 것보다 비금속에 붙어있는 산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염소가 7군데의 결합을 하는 거 괜찮아요. 옥텐 룰엔 만족하지 않지만 염소는 몇 주기 원소라서 3주기라서 디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옥텐 룰에 만족하지 않고 전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결합을 이렇게 했어. 염소, 산소, 염소, 산소, 염소, 산소. 누가 더 세?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더 세. 일로 땡기고 일로 땡기고 일로 땡겨. 이 염소는 전자가 많이 부족하죠. 나도 나름대로 전기 음성도가 있는 애인데 전자가 많이 부족한 애가 여기 산소 있잖아요. 여기서도 안 빼앗기려고 난리를 쓴단 말이에요. 기를 써요. 그러니 얘는 전자가 너무나 부족해지니까 여기 있는 거 홀랑 뺏어갖고 쫓겨낸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얘가 산성도가 크다. 그래서 뺀 개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다라고 생각하였으나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 중에 공명구조 기억하세요? 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얘는요? 제가 처음에 산소산 세기 얘기할 때 얘는 강산인데 얘는 약산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얘가 뺏겨요? 전기음수 차이 커요? 별로 안 커요? 안 커요. 안 뺏길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홀라당 뺏어와서 H+로 떨어지기 쉽다 그랬죠. 얘는요? 양쪽의 전기음성도의 크기가 어때요? 비슷해요. 이쪽을 땡겨서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확 떨어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이게 약산이라고요. 근데 얘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거기 집중되어 전체적으로 퍼져요. 그걸 무슨 구조라고 불러요? 공명구조. 그래서 모든 결합은 무슨 결합으로 바꿔요? 1과 3분의 1 결합.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얘의 산성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쟤네들의 공명구조 때문에 그래요. 하이퍼와 염소산은 공명구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의 다야. 아염소산 같은 경우는 염소를 기준으로 산소랑 이중 단일 이렇게 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하고 단일의 위치가 바뀌는 두 개의 공명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염소산은 공명구조가 몇 개까지 가능해요? 3개. 과염소산은 몇 개까지 가능해요? 4개. 얘네들의 공명구조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다른 말로 그 공명구조에 참여하는 원자의 개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는 전하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는 이 두 원자 사이에 있어야 되죠. 여기는 몇 개의 원자 사이에 퍼질 수 있어요? 4개의 원자 사이에 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가 어디 있을 때 더 안정해요? 좁은 영역이요? 넓은 영역이요? 넓은 영역이요. 그게 공명구조의 전자 비편제화가 가지는 효과였잖아요. 여기 있을 때 더 안정해. 이건 거꾸로 바꾸면 여기서 H+가 바깥으로 떨어지고 ClO4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이 ClO4 마이너스 자체가 너무 안정하다는 얘기야. 안정하다는 건 다시 H+를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나 이 자신으로도 지금 충분히 안정하거든. 그래서 얘는 H+를 받을 생각 별로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얘가 뭐로 작용한다고요? 강산이요.
내놓고 싶어 하지 오히려. 내놓은 이후가 더 어떻게 되니까 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왜? 전자의 비편제화에 의해서.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걸 항상 공면구조 그리면서 비편제화된 전자가 공면구조 몇 개까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외우시라고요. 뭐에서 뭐를. 산소 개수에서 수소 개수를 뺀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공면구조가 적어도 3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걔가 충분히 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H 플러스를 내놓는 걸 좋아하는 뭐로 작용한다? 강산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 가시죠? 공면구조의 개수와도 상관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파트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분자식을 그러니까 CH3COOH를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C, Cl, H2, 그 다음에 COOH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자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얘는 뭐 하라는 뜻이에요? H에 누구 하나가 H 하나가 Cl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COOH. 여러분 생각에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누가 더 산성이 더 셀까요? 왜? 누가 하나 있어서 Cl이 전자를 땡기니까 얘는 전자가 부족한 애가 돼서 땡기고 그럼 얘도 이쪽으로 땡겨지고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고 또 땡기고 그래서 땡기니까 H 플러스를 떨어지기가 어떻게 해요? 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자 있어요. 얘랑 CL 하나 있는 애랑 CL 2개 있는 애 있어요. 누가 더 세게 해요? 2개 있는 애. CL 3개 있는 애는 3개 있는 애. 이런 식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분자를 줬을 때 얘네 둘을 가지고 산성이 세게 약하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렇게 얘네 구조를 일단 가지고 보고요. 공면구조 개수가 많을수록 안정해지니까 산성이 세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처럼 이 메인이 되는 H가 떨어질 수 있는 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CL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죠? 즉 전기음성도 큰 애들이 많이 붙어서 얘네를 전자를 많이 빼앗으면 H 플러스가 떨어지기 어떻다고요? 쉽다는 거로 생각하실 수 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나오든지 여러분이 저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시면 걔네들의 크기를 대충 찾으실 수 있어요. 694페이지. 산소산의 산의 세기 첫 번째 줄. 모든 산소산은 산소 원자에 결합된 산성 H 원자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결합 길이는 산소산의 산의 세기를 설명하지 않는다.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중심 비금속의 전기 음성도. 그 밑에 중심 비금속 주위 산소 원자의 개수. 즉 2의 산화수. 산소 원자의 개수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건 산화수가 크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세요. 1. 같은 수의 산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산소산의 경우 산의 세기는 2. 이때 2가 비금속이거든요. 산소에 붙어있는. 비금속의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증가한다. 그 밑에 줄 2의 전기 음성도가 커질수록 OH 결합의 극성은 커지고 H 플러스를 보다 쉽게 잃게 된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림 18.11 아까 보신 그림이고요. 그 밑에 줄 2. 다른 수의 산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산소산의 경우 산의 세기는 산소 원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왜 그런지 이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밑에 줄 끝에. 더 많은 산소 원자가 존재할수록 전자 밀도의 이동이 더 크게 일어나고 H 플러스 이온은 보다 쉽게 떨어져 나온다. 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쓰실 수 있으셔서 얘네들을 가지고 산성의 크기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글쎄 나중에 혹시 무기화학을 하거나요. 아니면 연료전지 이런 파트랑 뭔가 연관돼서 공부를 해야 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파트를 좀 잠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금속하고 비금속을 보면 누가 염기예요? 비금속이 염기라고요? 진짜? 후회하지 않아? 비금속 중에 염기 있는 유일하게 누구요? 암모니아 시리즈 걔네만 염기예요. 금속하고 비금속을 보면요. 야 1족 원소 이름이 뭐니? 알칼리가 어원이 뭔데? 알칼리가 물에 잘 녹는 염기라는 뜻이에요. 2족 원소는 이름이 뭐예요? 알칼리 토. 그때 토가 뭐래? 네, 흙이 알칼리 얼스 메탈이에요. 그럼 뭐예요? 알칼리 금속 중에서 뭐에 많은 거? 지구에 많은 거, 흙에 많은 거. 그래서 이족이 알칼리 토금속이 되는 거거든요. 알칼리란 어원 자체가 물에 잘 녹는 염기라니까. 금속은 그 자체가요. H 플러스 내놓고 물에서 OH를 금속은 자체가 전자를 주기 때문에 물에서 OH 마이너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애가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금속이거든. 금속인데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금속인데 이 금속을 넣으면 산이 되는 거야. 이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연료전지가 됐던 아니면 무기화학은 주로 금속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금속 그럼 염기예요. 90% 이상은 금속은 다 염기예요. 금속 자체가 나타나는 성질이 다 염기성이에요. 얘는 금속을 넣었는데 그냥 금속 자체로 넣은 게 아니고요. 금속 자체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속 이온을 넣었을 때요. 처음부터 내가 집어넣은 게 금속 이온인 경우야. 금속 이온을 넣었을 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1번, 전하량이 커야 돼. 이때 크다는 건 일반적으로 플러스 3 이상인데 아주 간혹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2번, 이 금속의 사이즈가 작은 편이어야 돼. 이 금속의 사이즈가 작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플러스 얼마예요? 3이잖아요. 전하량에 비해서 사이즈 작은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중에 몇 개 있어요. 크롬은 뭐가 문제라 그랬죠? 크롬은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까지 다 존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몸에 어떻고요? 대박 나쁘고요. 얘는 괜찮고요. 폐수 처리를 한다는 건 얘를 이거로 바꾸는 것도 폐수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크로미움 6 플러스가 있어. 얘가 전자를 당기는 힘은 크로미움 2 플러스가 전자를 당기는 힘보다 분명히 어떨까요? 크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애들은 전하량이 크고 사이즈가 작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 있는 그림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3 플러스잖아요. 내가 이온을 넣은 금속 자체를 넣은 거 아니야. 금속 자체를 넣었을 때는 상황이 다르지. 금속 자체는 이온이 되면서 뭘 줄 수 있어? 전자를 줄 수 있잖아. 이런 경우는 OH-를 발생시킬 수 있을 테니까 염기가 맞는데 이거 아니고 내가 금속 이온을 넣었다고요. 물속에. 이렇게 이온을 넣는 경우에는 금속 이온이 있으면 물에 금속 이온을 넣었어요. 이온 결합 수용액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 들어간 수용액은 이 이온 옆에 누가 와서 둘러싸야 돼요? 물 분자가. 그게 뭐 된다고요? 수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이온을 둘러싼 껍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하량이 크고 사이즈가 작아. 그럼 얘가 이 비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가 어떻다는 거야? 세게 당긴다고. 아주 세게. 이게 아주 세게 당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산소가 이 전자를, 산소는 공유 2개, 비공유 2개를 다 내 거로 갖고 있어야 안전한 애거든. 그래야 안정한 아이인데 얘가 너무 세게 당기는 건 생각보다. 전자가 저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산소의 전하 밀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정상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산소가 할 수 있는 건 이 전자를 어떻게 좀 세게 당겨. 근데 이 옆에 누가 왔어? 이거 수용액이라 그랬잖아요. 물 분자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 옆에 물 분자가 와요. 그러면 얘가 너무 세게 당겨지니까 얘는 여기서 쫓겨나서 플러스가 돼서 이쪽으로 가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고 얘가 이 전자를 2개 홀랑 가지는 마이너스 이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속 이온을 넣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결론이. H3O+. 뭐가 생겼어요? 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특이하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금속 자체가 들어가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염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금속 이온, 이거는 Al2SO4 이런 물질 집어넣거든요. 물에다가. 이런 물질 언제 집어넣는지 아세요? 하수 처리할 때 있죠. 하수 처리할 때 더러운 물 많이 갖다 모으면 채로 웬만한 거 다 거르잖아요. 가라앉지 않는 부유물, 뿌옇게 떠 있는 물 있어요. 이거 집어넣죠. 이 이온들이 응집제 역할을 해갖고 쫙 해서 쫙 가라앉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라앉고 난 그 나머지 물의 액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걔가 산성인 경우가 많다고요. 금속이 들어갔는데 왜 산성이야? 이런 식의 이유로 산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무기화학이나 이제 이런 거 하는 파트, 그런 거 공부해야 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금속 이온이 들어갔을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1번, 전하량이 어때야 돼요? 커야 되고요. 2번, 사이즈가 어때야 돼요? 작아요. 그걸 하나로 함축하면 무슨 뜻이 되는 줄 아세요? 전하 밀도가 커야 돼. 전하 밀도가 큰 금속 이온이 들어갔을 경우 물의 비공유 전자쌍을 너무 세게 당겨서 여기부터 수화되어 있는 껍질, 물 껍질 중에 H+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산성이 생길 수 있다. 69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만일 금속 이온인 Mn+가 크기가 작고 전하량이 크다면 금속 이온의 높은 양전하 밀도는 그 금속 이온과 결합하고 있는 물 분자의 OH 결합에서 전자 밀도를 충분한 만큼 끌어당겨져 결국 H+가 떨어져 나오게 만든다.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시면 식 하나 있어요. M에
H2O가 X개가 붙어 있었다 이거지. 그죠? 근데 H2O가 하나 더 왔을 때 M에 H2O가 X개예요, X-1개예요. X-1개고 누가? OH가 붙는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붙는다? H 플러스 하나가 바깥에 H3O 플러스의 형태로 떨어져 나가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금속 이온이 들어갈 경우에 특이한 케이스니까 한번 보시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염용액의 산염기요. 염이 뭐가 염이었어요? 뭐가 염이에요?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뭐 생기고 물 생기고 남는 찌끄러기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결합한 게 뭐예요? 그게 염이에요. 그럼 염을 물에 녹였을 때 그 염도 이제 액성을 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챕터 18의 제일 시작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강산 누군지 외우라 그랬고 강염기 누군지 외우라 그랬죠? 그 외운 이유가 염 여기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강산하고 강염기가 만나요. 강산과 약염기가 만나요. 약산과 강염기가 만나요. 그리고 약산과 약염기가 만나요. 1학년 때 배우시는 일반 화학에서 얘네 세 개는 바로 눈으로 보면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렵지도 않고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2, 3, 4학년 올라가서 물리화학이나 분석화학이나 이런 모든 종류의 화학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실생활과 연결된 뭐를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범주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어떤 되게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출되거나 이랬을 때 상황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산을 갖고 가던 트럭이 넘어졌다. 그럼 걔를 중화시키는 것도 강염기 중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심하다 싶은 정도의 뭘 넣어야 돼요? 약, 염기를 집어넣어서 중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강산을 중화하면서도 나중에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 쓰는 건 다 얘네를 가지고 이제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일 골치 아파요. 나머지 애들은 보이면 바로 보여. 어떻게? 강산하고 강염기가 만났어. 그 염이에요. 무슨 염이 될까요? 얜 중성염이 돼요. 강한 애들끼리 만났거든. 어떤 얘냐면 KNO3. 바로 여러분 중성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 K는 어디서 왔겠어? KOH에서. NO3는 뭐에서 왔겠어? HNO3. 뭐랑 뭐예요? 강산 강염기잖아. 그럼 얘는 중성염이에요. 예? 이런 경우는요. 강산하고 약염기가 만났어요. 얘는 뭐냐면 뭐가 될까요? 강한 애랑 약한 애랑 만나서 중화는 됐어. 강산이랑 약염기야. 그럼 누가 될까? 산이 될까 염기가 될까? 누구 쪽으로 따라갈 것 같아요? 산 쪽으로 따라가요. 강한 애요, 약한 애요? 강한 애 따라가요. 예? 강한 애 쪽으로 따라는 가는데 약한 산성을 나타내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산성염이에요. 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요. 어떻게 되게 해요? 산이잖아. 강산이잖아. 약염기잖아. 그럼 얘네 두 개 만나면 뭐 될까? 뭐 생겨요?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강산의 짝염기예요. 그죠? HCl의 짝염기잖아. 강산의 짝염기는 무슨 염기예요? 약염기. 얘는 H 플러스 다시 받을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약염기의 짝산이에요. 얘는 그러면 완전한 강산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이때 강하다 약하다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얘가 약염기니까 이거에 비해선 이쪽의 산성도가 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얘는 H 플러스 받는 짓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화학종 중에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얘밖에 없어요. 이 NH4 플러스가 물을 만나. 어떻게 될까? 뭐 될까? 얘한테 뭐 줄 수 있어? H. 그래서 NH3로 다시 회복되면서 뭐 발생시킬 수 있어요? H3O 플러스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강산이랑 약염기가 만나서 생긴 그 염은 어디서 왔냐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애의 성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화를 하고 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산성염이라 해도 이 산성이 강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따라갈까요? 약산이랑 강염기가 만났으니까. 얘는 염기성 따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염기성 염이긴 해요. 물론 강염기일까 약염기일까? 약염기겠지. 얘네들의 예로는
우리 앞에서 예제로 풀었던 얘가 있어요. 어디서 왔어? CH3COH. 얘는 어디서 왔어? NaOH. 강염기하고 약산 만났잖아. 얘 화살표 몇 개라 그랬어? 한 개. CH3COO-랑 뭐 된다 그랬어요? Na+.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CH3CO-는 가만 있어요? 얘 가만 안 있어요. 왜? 얘는 누구의 짝염기야? CH3COH는 뭔 산인데? 아세트산은 약산이잖아. 약산의 짝염기잖아. 얘는 무슨 염기겠어? 강염기로 작용을 하겠지, 상대적으로. 물하고 만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갖고 오겠지. COOH로 회복되고 뭘 만들까요? OH-.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좀 챕터 19로 가면 조금 어려운 얘기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염의 가수분해 이렇게 얘기해요. 염인데 이 염이 물과 만나면 물에 H를 주던 아니면 물과 만나면 물에서 H를 뺐던 이게 염이 가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얘가 산성 또는 염기성을 나타나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제일 골 때리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요. 여기서 아세트산, 그러니까 암모니아랑 아세트산이 섞을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뭘 예로 들었냐면 얘를 예로 들었어요. 이런 케이스야. 얘네는 그러니까 약산하고 약염기가 만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쟤는. 그래서 제가 제일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내가 판별을 할 것이냐? 책에서 예로 든 게 NH4 플러스와 NH4CN이라는 애를 예로 들었거든요. 얘는 누구랑 누가 만날게? NH3라는 누구랑? 약염기랑 누구라는? HCN이라는 누구랑? 독성은 강하지만 산성은 약산인, 그죠? 시아나 수소산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두 개가 만나서 생긴 이러한 화합물이 있다고.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NH4 플러스랑 뭐예요? CN 마이너스. 그럼 이 CN 마이너스는 뭐 할까? 물에 있는 H를 갖고 오겠지. 그래서 뭘 발생시키려고 그러겠어? 얘는 OH 마이너스를 발생시킬 거예요. 물에 있는 H를 빼앗아 와서. 얘는 뭐 할까? 물에다가 뭘 주겠어요? H 플러스를 주겠죠? 그래서 얘는 H 플러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이런 애가 하나는 H 만들고 하나는 OH 만들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네 액성이 산이나 염기냐? 뭐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때그때 다르지.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돼요? 얘의 KA랑 얘의 뭐를? KB를 구하셔야죠. 그래서 걔네 비교하셔야 돼요. 걔네를 비교해서 그중에 누가 더 센 N지를 봐서 그중에 숫자 큰 애 가지고 그 성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다니까.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귀찮다? 뭐가 더 귀찮게? 얘는 NH4 플러스의 KA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KA로 주어질까요? 쟤는 시작이 누구한테서 왔어요? 그치. 그래서 얘는 NH3에 뭘 줬을까요? KB를 줬죠. 그럼 NH4 플러스의 KA는 KW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를 얘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서 얘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얘는요. CN-의 KB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CN-의 KB를 줬을까요? 안 줬겠지.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네. HCN은 뭘 줬겠어요? KA를 줬겠죠.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를 저거로 나누어서 이 KB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더 크게 판단하셔서 그쪽 성격으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려워요. 제일 밑에 있는 약산하고 약염기가. 그래서 여기 이 염 때문에라도 앞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강산하고 강염기를 꼭 외우라는 게. 그러면 걔네들만 봐도 성격이 보이거든. 어떻게? 이 예제 보면 바로 보이잖아. A. K는 뭐에서 왔겠어? KOH. 얘는 HCl5. 누구랑 누구 만났어? 강산, 강염. 얘는 뭔 염이야? 중성염이에요. 얘는요. NA는 뭐에서 왔겠니? NaOH, 강염기죠. 여기는 벤조산, 앞에 있는 저 벤젠 링을 나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COOH, 무슨 산인데? 카르복시산. 카르복시산은 강산의 범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무슨 산이야? 약산, 그죠? 그럼 강염기랑 약산 만났어. 얘는 뭐야? 약한 염기성이에요. 얘는요?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1번,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들을 푸는 거예요. 얘는 뭔 산이에요? 질산, HNO3. 강산이죠? 강산이고 얘는 뭐예요? 크롬. 여러분이 1족, 2족 외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약염기겠죠. 그죠? 그래서 강산하고 약염기가 만났으니까 아 얘네는 뭐구나?
약하게 산성을 띠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NO3-는 지 자신으로 뭘 해요? 강산에 나오는 짝염기. 무슨 얘기냐면 강산 HNO3잖아요. 얘가 강산인 이유는 뭔데? H 플러스랑 NO3-로 100% 어떻게 되니까? 쪼개지니까. 그럼 NO3-는 뭔가를 하겠냐고, 물이랑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럼 이때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크로뮴. 크로뮴이 몇 플러스니? 몇 플러스니? 지금 여기서 3 플러스죠. 아까 배운 거에 뭐 있어요? 금속 이온이 물에 들어갔을 때 전하량이 어떻고? 크고. 일반적으로 몇 이상이라 그랬어? 3 이상. 플러스 3 이상인 금속 이온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물에 있는 산소, 전자를 너무 세게 당겨서 H 플러스 하나 떨어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가 산성을 띈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얘가 산성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설명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염들의 특성을 가지고 보는 건 네, 696페이지 염용액의 산염기 성질. 중성용액을 만드는 염. 첫 번째 줄, 센 산의 음이온과 센 염기의 양이온으로 구성된 염은 이온들이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용액을 생성한다. 그 밑에 산성용액을 만드는 염, 두 줄 내려가시면 1. 약한 염기의 양이온과 센 산의 음이온으로 구성된 염은 산성용액을 생성. 그 밑에 네 줄 내려가면 있는 화학식에 줄쳐 놓으셔야 돼요. NH4CL이 쪼개지면 NH4 플러스랑 뭐가 돼요? Cl 마이너스. 그 밑에 NH4 플러스랑 H2O가 만나면 뭐 되고요? NH3랑 뭐 생겨요? H3O 플러스. 됐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H3O 플러스. 그리고 그 밑에 이 첫 번째 줄만 줄칠 거예요. 크기가 작고 전하량이 큰 금속 양이온과 센 산의 음이온으로 구성된 염. 그러면 크기가 작고 전하량이 큰 금속 양이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에 비공유 전자쌍을 당겨서 H 플러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센 산의 음이온은요? 뭐 해요 안 해요? NO3-처럼 센 산에서 나온 이런 음이온들은 물하고 만났을 때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센 산의 음이온, 센 산의 짝 염기는 뭔 염기예요? 약염기.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예요. 그냥 물에 둥둥 떠 있기만 하는 애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금속이온의 성질에 의해서 산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염기성 용액을 만드는 염. 첫 번째 줄, 약한 산의 음이온과 센 염기의 양이온으로 구성된 염은 염기성 수용액을 생성.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식 2개에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밑에 예제 18.12는 우리 지금 봤어요. 문제에서. 보고 예제 밑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나온 거죠. 약한 산인 양이온과 약한 염기인 음이온으로 구성된 염. 첫 번째 줄 제일 끝이요. 이 염 용액의 전체 산도는 해리된 이온들의 상대적인 산의 세기 Ka와 염기의 세기 Kb에 의해 결정된다. 그 밑에 줄. 얘가 뭐로 들었어요? 시안화 암모늄 NH4CN 염. 이걸 예로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화학식 2개 밑에 줄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큰 반응이 용액의 pH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NH4 플러스의 무슨 값이랑 Ka랑 CN-의 KB 값을 비교해야 한다. 근데 Ka, Kb는 항상 뭐만 주냐면 분자에 대해서만 주거든요. 대부분 부록에 보면. 제일 밑에 첫 번째 식 NH4 플러스의 Ka는 어떻게 찾아야 되게요? 뭐라 써 있어요? KW를 뭐로? NH3의 KB로 어떻게 해요? 나누래요. 숫자가 얼마예요? 5.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이요. 그 밑에 CN-의 KB는 뭐래요? KW를 누구로 나누래요? HCN에 누구래요? KA로. 그럼 얘네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누가 훨씬 더 커요? CN-의 누가? KB가. 그래서 698페이지에 가시면 첫 번째 줄 CN-의 KB가 NH4 플러스의 KA보다 어떻게 되니까? 훨씬 크니까. 그죠? NH4CN 용액은 무슨 용액이다? 염기성 용액이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나온 얘기가 양쪽성, 양성자성 음이온의 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HPO4 2-라는 이온이 하나 있어요. 얘네는 어디서 오느냐면 H3PO4 다양성자산인 H3PO4에서 이제 수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떨어뜨리고 나온 애잖아요. 얘는 사실 뭐랑 뭐로 다 작용할 수 있어요?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얘가 산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요. 거의 없다고요. 왜 거의 없다 그랬죠? 무슨 이온이라 그랬어? 음이온에서 H 플러스가 더 떨어져 나가는 것. 음이온은 이미 플러스가 어떤 애인데 부족한 애인데 거기서 더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거의 있다고 없다고? 없다니까. 하지만 얘가 두 가지 반응을 다 하긴 해요. 물하고 만났을 때. 1번 물에다 H 플러스를 주는 거죠. 그럼 PO4 3-가 되고 H3O 플러스가 되는 반응. 그죠? 그 다음 건 HPO4 2-가 H2O랑 만나요. 뭐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한테서 뭘 받아서? H 플러스를 다시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H2PO4 마이너스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누구는 얘는 산으로도 염기로도 어떻게 해요? 다 작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용액을 내가 물에 넣었단 말이야. 이런 이온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용액을 만들었어. 얘가 산성이게 염기성이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는 거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얘의 뭐랑 KA랑 그다음에 여기서는요. 얘가 지금 염기로 작용하잖아요. 그럼 얘 KB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찾아야 될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는 이 역반응이면 얘가 뭐 되는 거예요? H 플러스를 하나 어떻게 넣는 거야?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의 KB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KW를 누구의? H2PO4 마이너스의 뭐로? KA로 어떻게 해서? 나누어서. 그래서 얘의 KB를 찾아야죠. 둘 중에 더 큰 애 손들면 되는 거거든요. 책에 보실까요? 양쪽성, 양성자성 음이온의 염 다섯 번째 줄. 동일한 화학종인 음이온 하나에 대해 KA랑 KB 값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 밑에 보시면 식 1, 2, 3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식은 2번과 3번이에요. 2번 식은 HPO4 2-가 물하고 만나서 뭐 되는 거예요? PO4 3- 되고 H3O 플러스 만드는 게 2번 식이고요. 그 밑에 식은 HPO4 2-가 만나서 H2PO4- 되고 OH-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두 줄 밑에 내려가세요. 부록 C로부터 HPO4 2-의 KA 값은 뭐고?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임을 알 수 있다. HPO4 2-의 KB 값을 계산하기 위해 뭘 찾아야 된대요? H2PO4- 의 무슨 값을? KA 값을 찾아보고 식 18.7을 이용한다. 뭐 하라고요? KW를 이거로 나누란 얘기죠. 나누었더니 얼마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요? 7승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 된다는 거예요? KA가 커요? KB가 커요? KB가 커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염기성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물에 HPO4 2-만 넣을 수는 없어요. 물에 들어가는 물질은 다 무슨 물질 상태로 들어가야 돼? 화합물이 돼야 되지. 이렇게 이온 혼자 존재하는 애는 없어요. 그러면 이 이온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화합물은 무슨 염이게요? NA랑 연결하는 거예요. NA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NA 몇 개랑? 2개랑 얘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이온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KA, KB 구하는 이런 짓을 하긴 했지만 이 물질 자체만 딱 가지고 봐도 여러분들이 바로 얘의 액성을 판단하실 수 있죠. 어떻게? 얘 누구한테서 왔겠니? 얘는 누구한테서 왔겠니? 뭐랑 뭐겠니? 강염기랑 뭐니? 약산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뭘 해도 뭐 쪽으로 가겠니? 염기성 쪽으로 가겠지. 약한 염기.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죠. 이걸 뭘 일일이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제 18.13은 제 설명은 들으시는데요. 이거는 예제 자체가 굉장히 물질 자체가 조금 정말 별로 일반적이지 않은 물질이고요. 약간 여기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에요. 이거 보세요. 얘는 HCOH라 해서 그 포름산이거든요. 개미산이라고 알고 있는. 네, 포름산이요. 포름산은 약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개미가 뭐 몸에 산성을 얼마나 세게 하겠어요. 그죠? 약산이고 얘네는 금속이잖아요. 금속이니까 이거는 ZnOH2 그러니까 알칼리겠죠. 그죠? 그럼 알칼리하고 얘도 약한 염기고 얘도 약한 산이니까 만나서 어떻게 되게? 라고 물어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가장 보기 쉬운 건 뭐랑 뭐를 비교하시면 돼요? ZnOH2의 뭐랑 KB랑 그 다음에 HCOH의 뭐를 비교하시면 돼요? KA를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얘가 ZnE 플러스 자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의 뭐라고 보는 거? 금속 양이온. E 플러스. 전하량이 큰 금속의 양이온이라 얘도 뭘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에 있는 설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 보세요. 아연이 전하량이 크고 그러니까 전하 밀도가 큰 양이온이라서 물에서 뭘 해서 산소를 세게 당겨서 H 플러스를 바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H 플러스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포름산을 알고 계시는 대로 포름산의 음이온은 물에서 H를 갖고 와서 OH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포름산의 뭐를 KA를 생각해서 얘의 KB는 한번 어떻게 해줘야 돼요? KW를 이거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얘의 KB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 얘는 이 자신이 H 플러스에서 H 플러스를 하나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 물질의 KA를 찾으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 이거죠. 누가 좀 더 세요? KB가 세요? KA가 세요? KA가 좀 세니까 얘는 무슨 성이다?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닥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라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보시지 예제 18.13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되는 게 루이스 산염기요. 루이스 산염기는 제가 챕터 18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뭐의 이동 가지고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산염기를 보는 거긴 한데 전자쌍의 이동으로 산염기를 보는 거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산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정의는 뭐라 그랬죠? 브랜스테드 롤이요. 그죠? 브랜스테드 롤이에서 걔가 산이었어요. 근데 루이스에서 막 염기가 돼. 그런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롤이 그 다음에 루이스를 가는 이유는 얘네가 집합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루이스잖아요. 사실은 아레니우스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다 모든 게 좋아. 근데 아레니우스로 설명이 다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어 염기 같은 경우 아레니우스에서 OH-가 꼭 나와야 되거든. 식이 있어야 되거든. 분자식인데. 근데 암모니아처럼 분자식이 없는데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브랜스테드 롤이가 나온 거예요. 브랜스테드 롤이는 H 플러스의 이동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얘처럼 그렇지 않은 애가 있더라는 거죠. 붕소. 제가 1학기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어요. BF3 어떻게 생겼어요? 분자 모양이 뭐예요? 평면 뭐예요? 삼각형. 결합감 몇 도? 120도. 극성, 무극성. 안정, 불안정. 안정한 분자예요. 그죠? 하지만 붕소가 제가 굉장히 특이한 애라 그랬죠. 왜?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가 안 되고도 8개가 되지 않고도 안정해지는 애라 그랬잖아요. 붕소는 이렇게 6개로도 안정하지만 붕소의 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여기에 누군가가 비공유 전자쌍을 주면서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같이 가지고 있을래? 해서 이렇게 사면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게 붕소가 갖고 있는 더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면 암모니아하고 얘가 만났단 말이에요. 얘가 물에 녹아서 뭔가 결합을 한다 치면 얘가 산으로 작용하는 파트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산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암모니아가 염기라는 건 다 안다고요. 얘네들이 하는 반응에서는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왜? 브랜스테드 롤이처럼 H 플러스 이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루이스는 전자쌍을 가지고 나오는 결합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브랜스테드 롤이에서 암모니아가 염기인 이유를 뭐로 잡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와서
H 플러스가 와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NH4 플러스가 됐다 그랬죠? 이렇게 결합이 생기는 이유는 이 비공유 전자쌍에 H 플러스가 와서 새로운 뭐가 생겼으니까, 결합이 생겼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전자쌍을 제공하는 애가 뭐구나? 염기구나. 그 전자쌍을, 여기 있는 애가 전자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쌍을 받는 애가 뭐구나? 산이구나. 이렇게 좀 더 확대한 거죠. 하지만 이런 몇몇 특이한 물질을 제외하고는 이런 케이스를 거의 여러분이 많이 보실까요? 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브랜스테드 로리만 기억하세요. 브랜스테드 로리에서 걔가 염기였다? 근데 루이스 가서 산으로 바뀔까? 그런 일 없다니까요. 좀 더 넓은 개념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산염기를 구분하는 건 브랜스테드 로리를 갖고 구분하는 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아셨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699페이지 18.8 전자쌍 주계와 루이스 산염기 정의. 네 번째 줄 끝에 루이스 산염기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밑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염기는 전자쌍을 제공하여 결합을 형성하는 화학종이다. 그 밑에 산은 전자쌍을 받아들여 결합을 형성하는 화학종이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따라서 양성자 자체는 염기에 의해 제공되는 전자쌍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다? 루이스 산이다.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세요. 루이스 산염기 반응의 생성물을 뭐라 부르고? 첨가 생성물이라 부르고 새로운 공유 결합을 갖는 단일 화학종이다. 그 밑에 보시면 까만 동그라미 5개 있거든요. 네 번째요. 루이스 염기는 반드시 제공할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루이스 산은 반드시 비어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궤도 함수. 이게 뭐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여 새로운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는 뭐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애가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루이스 산과 루이스 염기를 밝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 아레니우스에서 뭐예요? 산이지. 그럼 루이스에서도 뭘까? 산이야. 얘가 뭐예요? 염기. 이제 이런 경우가 루이스 산염기가 꼭 필요한 케이스거든요. 이건 브랜스테드 로리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아레니우스, 믹. 어떻게 해요? H나 OH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지. 얘가 BCl 4개가 됐다는 건 여기 있는 Cl-가 얘한테 같다는 얘기겠죠. 문제는 B는 최애각의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니까 6개. 얘가 뭔가를 주진 않았을 거야. 누가 줬을까? Cl-의 비공유 전자쌍이 1로 갔겠지. 전자쌍을 줬으니까 얘가 뭐고? 염기. 얘가 뭐고? 산.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수용액의 이온 평형. 여기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면 어떡해. 딱 일단 제목만 봐도 하기 싫게 생겼지. 완충용액 대박 중요해요. 진짜 평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완충용액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모든 컨디션은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분자를 만들었어. 고분자를 만드는데 그 고분자를 조금 만들어지면서 산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들면서 계속 염기가 돼. 그럼 그 고분자 자체의 물성이 일정할까요? 아니겠지. 생성되는 환경이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생성되거나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은 일정하게 내가 제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제어하는 첫 번째가 pH 제어가 가장 중요해요. 온도 같은 경우에 내가 온도를 맞추면 되는 거고, 뜨거워질 것 같으면 옆에 베스 하나 달면 되는 거고, 차가워질 것 같으면 뜨거운 물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화학적으로 뭐가 내가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완충용액, 즉 pH를 일정하게 맞추는 거고요. 그건 지금 이 19.1에서 배우는 공식 하나만 알면 계속해서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건 그걸 여러분이 예측하셔서 평형 이동을 이용해서 산이나 염기를 조금 더 첨가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실 수 있고요. 적정 곡선 매우 어려워.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많이 없어요. 몇 개 없어. 매우 어려워. 왜? 강산에서 강염기로 갈 때는 차라리 쉬워요. 이게 확 바뀌거든, pH가.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훅 보이잖아요. 근데 약산하고 강염기를 섞었을 때 또는 약염기랑 강산을 섞었을 때는 상황이 언제나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적정 곡선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워요, 좀 많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더럽게 나오죠. 왜냐하면 처음에 산 하나를 딱 줘요.
약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강산 거의 안 줘요. 약산이에요. 제일 최초의 pH가 얼마냐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걔네 농도만 가지고 여러분 pH 구해야 돼. 뭐 이용해서? KA 이용해서. pH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스텝 1. 만약에 처음에 산이 40ml 있었어요. 처음에 산만 있을 때 pH. 스텝 1. 염기를 10ml 넣었어. pH 얼마로 변했게? 염기 20ml 넣었어. 얼마로 변했게? 염기 30ml 넣었어. 얼마로 변했게? 이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문제 하나가 기본적으로 애기 문제가 4개에서 5개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계산을 다 해야 되고 그 모든 계산은 다 뭘 이용해야 돼요? KA를 이용해서 푸는 평형상수 형태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난용성 이온결합 화합물의 KSP 자체를 우리가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차기온이 포함된 평형은 나중에 무기화학에 가면 따로 하시거든요. 얘는 여기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정도만 맛만 보세요.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한 학기 다 해도 부족해요. 굉장히 어렵지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완충용액 하는 거 이거는 자다가 푹 때려도 바로 일어나서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얘가 조금 연결돼서 변형된 게 적정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완충용액을 지금부터 갈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면 보세요. 완충용액이라는 건 보세요. 얘하고 얘가요. 밑에는 완충용액을 내가 만든 시스템이고요. 위에는 완충용액을 만들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얘는 위에는 완충용액이 아니고 그냥 pH 5짜리 일반 용액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앞에서 이거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HNO3가요. 예? 2.0 몰 농도니까 pH가 얼마였던가요? pH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0.3이었어요. 얘가 0.3 몰 농도니까 pH가 이게 0.52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0.3 몰 농도만 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산하고 염기를 첨가하는데요. 이건 1몰 농도짜리 HCl을 한 방울 첨가하고요. 얘는 1몰 농도짜리 NaOH를 한 방울 넣는 거예요. 이렇게 농도가 낮아도 pH가 이렇게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 1몰 농도짜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pH 5짜리 용액에 1몰 농도짜리 한 방울, 두 방울 넣어도 pH가 2로 확 떨어져요. 저렇게. pH 5짜리에다가 NaOH를 몇 방울만 넣어도 pH가 12로 저렇게 확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산하고 염기가 어느 정도 일정 농도만 되면 1몰 농도 정도만 돼도 1몰 농도 우리가 아주 강한 농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두 방울만 들어가도 pH가 이렇게 많이 변한다고. 그러니 저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반응하는 조건 자체가 너무 심하게 변할 거고 이게 사람 같으면 시스템 자체가 살지를 못하겠죠. 그죠? 근데 얘는요. 똑같이 pH 5짜리인데 완충용액을 만든 거예요. 완충용액이라는 산과 약한 산이고요. 일반적으로 걔의 짝 염기를 섞어 놓은 애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섞어서 pH 5짜리 용액을 만들었더니 똑같이 산을 첨가해도 얼마 바뀌었어요? pH가 0.0이. 똑같은 염기를 첨가했는데 pH 얼마 바뀌었어요? 0.0. 5에서 4.98 되고 5.0이 올라가요. 그죠? pH 변화가 거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이래서 완충용액이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반응의 거의 대부분의 컨디션을 다 버퍼 솔루션으로 만든 상태에서 실험하는 게 기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버퍼 솔루션 용액을 그때그때 샀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용액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보세요. 일단 완충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약산과 이게 메인 방법이거든요. 약산과 걔네 짝 염기를 섞을 거예요. 그러면 약한 산 CH3COOH 이게 물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CH3COO-랑 H3O+가 돼요. 이렇게 됐죠. 약산과 얘 짝 염기를 섞는다 그랬잖아요. 제 짝 염기는 뭐 쓸 거냐면 CH3COONA를 쓸 거예요. 짝염기라는 건 산의 짝염기는 CH3CO-인데 이건 이온이니까 자기 혼자 존재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NA랑 섞은 화합물을 집어넣어요. 항상. NA는 NA+. 걔는 물하고 만나서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물 속에 있어도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 화학종이에요. 얘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 몇 개야? 화살표 몇 개? 하나. 그래서 뭐 돼요? CH3COO-. 그 다음에 뭐 생겨요? NA+. 시작이 이거야. 약한 산을 몇 개 넣냐면요. 100개. 이게 일반적인 완충 용액인데요. 약한 산과 걔네의 짝염기를 거의 같은 개수만큼 많이 넣어요. 약염기 얘를 몇 개 넣어요? 100개.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몇 개 되고? 100개. 얘도 몇 개? 100개. 근데 얘는 뭐 아무 일 안 하는 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100개를 넣잖아요. 이제 위에 거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밑에 있는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위에는 아직 안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안 넣었어. 100개 넣었어. 얘는 약산이지. 다 이온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임의로 정한 숫자예요. 100개를 넣잖아요. 그러면 얘 80개 남고요. 얘 20개, 얘 20개 남는 이 상태에서 안정된 평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 근데 약산과 걔네 짝염기를 섞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다 내가 똑같이 100개 얘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100% 어떻게 돼요? 100개가 되죠. 얘도 몇 개? 100개. 그럼 위에 있는 화살표 하나잖아. 얘는 다시 거꾸로 역반응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나온 게 커먼 이온 이펙트라 그랬어요. 공통 이온 효과예요. 얘하고 얘가 이온의 형태가 어때요? 똑같은 애잖아. 똑같은 애인데 나 원래 80, 20, 20으로 안정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몇 개가 확 더 들어왔어요? 100개. 전체적으로 얘의 개수가 어떻게 됐어? 너무 많아졌지. 80, 20, 20이 안정돼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개수가 르샤틀리에 나오겠죠? 개수를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줄이겠죠. 그 줄이는 정도가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다 역반응으로 간다 그래서 100% 한쪽으로만 가는 반응은 아니죠. 왜? 가역 반응이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남아요. 그리고 얘가 몇 개가 생겨요? 99개가.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용액 안에 이온을 양을 보면 약산 99개고요. 걔네 짝 염기가 몇 개예요? 101개예요. 거의 2개가 어떻게 남아요? 동량이 생겨요. 그죠? 처음에 집어넣은 산과 염기 그 개수 100개, 100개가 거의 비슷한 동량이 생긴 이런 상태가 돼요. 얘를 무슨 용액이라 불러요? 완충 용액. 그럼 이 용액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 용액에다가 외부에서 이제 더 첨가를 하는 거예요. 뭐를? 여기다 내가 H3O+를 10개를 더 넣어. 어떻게 될까? 얘가 하나 있어서 안정됐었잖아. 10개를 더 넣었어. 염기가 몇 개나 있니? 101개나 있지. 그러니까 이 염기들은 얘가 들어오면 얘랑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랑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만나서 바로 뭐로 가겠어요? 101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10개 들어온 얘랑 만나서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 외부에서 들어온 얘네 10개는 남아있어요? 얘랑 반응해서 이리로 갔어요? 이리로 갔어요.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외부에서 H+를 조금 몇 방울 넣는다 하더라도 그 H+가 물속에 살아있어야 pH가 2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 근데 물속에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마이너스랑 만나서 이쪽으로 갔다니까. H+의 개수가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pH가 떨어지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이해가세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OH-를 넣었어. 10개를. 뭐 어떻게 될까? 이 산. 제일 불쌍한 산. 왜? 원래 80, 20, 20으로 20개 정도는 떨어뜨려 놔야 정상이었는데 짝염기가 들어있어서 이온화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언제든지 이온화 되고 싶어서 난리 난 산. 근데 누가 왔어? OH-가 몇 개나? 10개나. 그럼 얘는 쪼개질 여력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쪼개질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못 쪼개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바로 쪼개져요. 뭐로? H+를 확확 내놓는단 말이야. 내놔서 얘가 얘랑 결합해서 얘를 냅둬요? 없애요? 없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OH-를 넣어주면 쪼개지지 못하고 있던 산이 막 쪼개지면서 OH-를 없애줘요. 그러니까 pH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외부에서 H+를 넣어주면 많이 있던 음이온, 원래 20개 있어야 정상인데 101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음이온들이 얘를 만나서 바로바로 다시 산으로 회복이 되니까 H+가 없어지니까 pH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래서 외부에서 산이나 염기를 넣어도 pH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용액,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충 용액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완충 용액에는 무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완충 용량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 사실은 얘가 100개 있잖아요. 100개 있는데 내가 OH-200개 넣었어. 그럼 완충 작용을 할 수가 없지. 내가 최악을 다 쪼개줘봐야 100개인데 200개 넣으면 어떡할 거야. 따라서 완충 용액이라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어느 정도 그 완충 용량 범위 내에 있는 산하고 염기를 첨가했을 때 그 첨가에 의해서 pH 변화를 생기지 않게 만드는 용액. 이게 완충 용액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완충 용액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할 거예요. 어차피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할 때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화학종은 얘 있죠? 산 있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짝염기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H 플러스 있어요. 얘네 이외에 나머지 애들은 이 평형에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따라서 얘는 평형상수가 뭐 써야 돼요? K, A 써야 될걸요? 그잖아요? 산이 이온화되는 반응이잖아. 단, 비정상적으로 누가 좀 많을 뿐이야? 음이온의 양이 많을 뿐이지. 그죠? KA는 음이온의 양이 많다 그래도 뭐에 의해서? 르샤틀리에 의해서 다 결정 났잖아요. 그러니 이때 KA는 농도 보세요. CH3COOH H3O 플러스 CH3COO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아셨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양변에다 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얘네를 몇 개씩 묶어서 요거 따로 얘네 따로 양변에 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로 돼요? pKa 이쪽에 얘가 뭐예요? pH 얘는요? 마이너스 로그 누구? 얘 뭐? CH3COH 분의 CH3CO 마이너스. 이걸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항문. 산분의 얘 뭐예요? 짝염기. 이렇게 되죠? 그죠? 야, 우리 원래 오늘 수업이 몇 시까지니? 5시 반까지야? 원래 5시 15분까지 아니었니? 맞지?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 미안해. 내가 지금 시계를 보고 5시 45분까지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pH는 여기서 pH는 pKa 더하기 절로 갈 거야. 로그 누구분의? 산분의 누구요? 짝염기. 되셨죠? 여러분이 어떤 완충용액을 만들던 그 완충용액의 pH는 그 완충용액이 만들어지는 산의 pKa 값에 내가 산과 염기의 양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내가 원하는 pH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풀면서 볼게요.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